요즘 여기저기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러니까 늦추려 한다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간첩단, 심지어 JMS 정명석까지요. 이들만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리고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 지연 전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살펴봤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재판 지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흥미라는 표현 적절할지는.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지금 재판 지연 논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간첩단이 재판 지연 끝판왕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죠. 파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1년 넘도록 1심 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 간첩단은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은 2021년 9월에 재판이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26개월째 지금 1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재판을 늦추고 있는 걸까요?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이재명 대표와도 연계가 되는, 자,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부터요 사실상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 때문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검찰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조사를 했죠. 그동안 오랫동안. 자, 증인 109명으로부터 진술을 쫙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조서로 다 남겨놨어요. 그럼 요거 이제 진술 조서 요거를 재판부에 증거로 다 이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이미 진술 다 받았어요. 증인들한테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증인 다 재판장에 다시 불러야 됩니다. 재판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재판에서 한 증언만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이요, 야, 만약에 이거 다 재판장 불러서 하려면 무려 25번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고, 증인신문 절차만 7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99명 증인을 철회해봅니다. 안 할게, 그냥. 이거 증거로 안 할게. 그래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방용철 부회장 같은 핵심 증인만 재판장에 부르고 나머지는 안 해. 라고 해서 이제 빨리 이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랬는데. 자, 기억나시죠? 7월부터는요. 계속해서 변호인 교체 문제로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7월에 저희 뉴스터디에서 많이 해드렸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술합니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후에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막 물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7월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이거 이렇게 검찰 회유에 넘어갔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때문이야. 서민석 변호사 해임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재판정에서 아니야, 난 서 변호사랑 계속 재판할래. 그래서 거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부인이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장에 안 오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이 변호사와 할 겁니다 해서 7월 재판 무산됩니다. 자, 8월에요. 다른 김형태 변호사가 또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거 이화영 부지사 이 진술 검찰 진술 부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민석 변호사는 계속 안 나옵니다, 재판장에.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부인하겠다는 거 제 뜻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서민석 변호사랑 받고 싶어요 얘기하면서 또 재판 안 합니다. 결국은 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해요. 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 이거 뭐 변호사를 하든 말든 재판이 계속 늦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9월에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 지연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섭외서 안 할 거면 국선 변호인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정해주는 변호인 하세요 해서 3명을 선임합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은요. 민주당 의원, 경기도 의원 출신의 민주당 뜻과 맞는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하지요. 그러니까 7월부터 원래 서민석 변호사 했다가 국선 변호인 갔다가 김광민 변호사까지 3번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러면서 재판은 9월까지 계속 안 돼요. 그렇다고 10월은 되느냐? 10월은 안 됩니다. 왜? 또 이 김광민 변호사가 또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는데요. 자,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들고 나온 건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이게 뭐냐면 판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합의 11부에서 하고 있는데 판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용인하고 있더라. 불공평하다. 판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검찰이요 발끈합니다.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어요. 1년 동안 그 재판 증인신문 길게 다 하고 이제 뭐 증거조사 다 하고 이제 11월 14일에 심리 마치고 자 언제 1심 땅땅땅 할지 일정을 잡으려고 하자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일 뿐이다 이건. 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0월 23일에 법관 3명, 판사 3명에 대해서 기피, 나 이 판사랑 못하겠다, 판결 못 받겠다,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수원지법 형사 11부 판사들인데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거를 또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원지법 형사 12부로 이게 넘어가서 9일 후에 바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아니다. 이 판사 11부 판사는 전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자, 이건 또 별도로 재판이 또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실상 1심이 기각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미 불복한다고 항고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 법관 기피에 대해서. 그러면 수원 고등법원이 이 법관 기피 또 맞냐 안 맞네. 또 여기서도 기각되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대법원. 대법원 가서까지 이 기피 신청이 기각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몇 개월 동안 재판이 지금 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통계상 보면요. 재판부 기피, 회피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게 최근 5년간 0.0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재판 늦추려고 하는 걸로 대부분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늦추려고 하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속내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겉으로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의 뭐 변호인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자, 첫 번째는 실제로 보니까 이 판사들이 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 불리한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내년 초에 보통 이제 1월에 판사 인사가 있으니까요. 판사가 교체되기를 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좀 늦추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건데 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냐면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사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지금 이 대표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네, 안 왔어요. 뭐냐면 다시 수원지검에서 보강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래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다시 수사해라. 보강 수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강 수사에서 뭔가 새로운 게 밝혀지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청구. 자, 3개를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백현동 건, 위증교사 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3개 중에 2개는 이미 재판에 넘겼어요. 불구속 상태로. 그런데 이거는 아직 수사를 끝내지 않고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발언 7월에 검찰에 했던 이 진술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이 인정된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 보강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1심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자, 이건요, 해석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이제 팩트와 해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물음표죠. 팩트 아니고 해설입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대체 왜 이렇게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것 같냐라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재판 지연의 이 재판 지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재판 지연의 끝판왕은요, 바로 간첩단입니다. 자, 간첩단 왜 재판 지연의 끝판왕이냐? 간첩단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게 충북동지에도 있고 제주 흑우도 있고 창원 자통민중정인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뉴스터디에서 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비슷하죠. 4개 간첩단 상황은 비슷해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북한의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면 그 지령대로 가서 이제 뭐 문서도 좀 빼돌리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선전도 하고 그죠? 지령도까지 딱 답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공작금 받고 북한으로부터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접선해서 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근데 2021년 9월에 기소가 되거든요. 아직도 1심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재판 지연을 시키느냐? 자, 1번. 지금 방금 봤죠? 법관 기피 신청. 이거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요, 쪼개기를 해요. 어떻게 쪼개기를 하느냐? 자, 올해 1월에 판사 바꿔주세요. 다들 이유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공평하다. 네. 1차 기피 신청을 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심까지 가야 된다고 이것도. 1심 17일 만에 기각돼요. 21일 만에 2심 기각돼요.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기각돼요. 그래도 47일간 재판이 안 열려요. 이거 결정 날 때까지. 자, 그 사이 3월에 판사가 바뀝니다. 왜냐면 이제 판사도 인사를 하니까. 자, 인사 났으니까 새 판사 왔다고 그 새 판사도 불공평하다. 또 판사를 바꿔달라. 2차로 기피 신청을 합니다. 자, 또 1심 60일 만에 기각되고 2심 19일 만에 기각되고 대법원 84일 만에 기각돼요. 거의 6개월 가까이 5개월 한 보름간 재판이 또 안 열립니다. 자, 올해 4월에 3차 또 판사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청주지방법원이 즉시 기각시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킨다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이 중에서 이게 4명 기소됐잖아요. 이 중에 요 기피 신청 안 했던 피고인이 또 있었어요. 그 피고인이 또 한 명이 마지막일지 모르죠. 하여튼 판사 바꿔달라고 또 기피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 쪼개기 법관 기피 신청.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좀 다른 간첩단은요. 자, 두 번째 재판 지연 전략,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왜 이렇게 1심이 안 나나? 1심 이제 남이 전해드리려고 살펴봤는데 계속 1심이 안 나요. 봤더니 셋 다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더라고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국민 참여 재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면 배심원단이 뭐 갑자기 막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단서 하나를 딱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싹 바꾸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결하는 거죠. 물론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이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동인가 뉴스터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간첩단에 많이들 분노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댓글 보면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우리가 간첩들의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심지어 그 지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뭐 청와대에 그 절기 도면 같은 걸 빼오라 뭐 이런 지령을 받고 하는 나라를 약간 이렇게 북한에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 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은요 국민 참여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누가 보통 잡아요? 국정원이 주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나름의 뭐 감청 다 이제 허가 받아서 하겠지만 감청과 아니면 은밀한 수사 기법들이 다 동원돼서 이 간첩들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게
때문에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거예요. 재판부는요 당연히 기각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이게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으로 이걸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감청 자료라든지 이런 은밀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깊숙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참여 재판 여론으로 할 재판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물러설 리가 없겠죠. 당연히 하항고하고 또 기각되자 또 재항고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세 번째는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의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나오던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내 판결 나오기 전에 지금 나를 판결하려고 하는 그 법이 위헌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달라라고 제청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판사가 받아들여주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이 스탑이 되는 겁니다. 자, 충북 동지의 간첩단은요.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최근까지 계속 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게 위헌이다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고요. 창원 자통간첩단은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비공개로 하는 건 위헌이다. 네. 지금 국정원 이 국가보안법은 너무나 은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위헌이다라고 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재판 지연을 시키는 거냐, 얘네들은. 결국 얘네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보석으로 석방이 되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서로 이제 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보석 석방되거나 구속기간 만료해서 나와서 말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종심이 안 나오고 뭐 정권이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건지 뭐 이유는 모르나 이렇게 간첩단은요 어떻게든 재판을 늦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재판 전 끝판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모든 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봤더니요 이 사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 재판 지연 전략을 또 썼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아요. 판사 바꿔달라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 1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1심 기각되니까 또 항고 재항고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5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검찰은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뭘 했냐면 그 사이에 JMS 신도들이 2차 가해하고 또 여론전 펴고 이러면서 이제 정명석에게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려고 또 그 사이에 또 이런 짓을 했나 봐요. 네. 참, 이게 재판 지연 이제 시킨 거죠. 정리 좀 해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이런 증거 부동의,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 신청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비롯한 간첩단들은 쪼개기로 심지어 더 쪼개죠. 여기는 아까 4번 신청한 거 보셨죠? 국민 참여 재판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는 이런 거 신청하고 위헌 법률 심판 신청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피고인에 걸리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법관이 실제로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법관도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면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뻔히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는 게 보이는데도 이걸 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재판 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법조인도 있긴 하던데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참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대검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아까 간첩단처럼 시간 재판 길게 끌여서 나와서 재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재판 받으면 이게 전략 짜기도 힘들고 상당히 뭐 주변 사람들하고 좀 증인들하고 말도 좀 맞추고 싶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재판 받으려고 주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검에서는 자, 피고인이 신청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 그건 구속 기간에, 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형사소송법 조항 신설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물론 또 따져봐야겠죠. 여기에 대한 또 부작용은 없는지. 어쨌든 이 재판 지연을 본인의 이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의가 뉴스터디. 근데 또 하나,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죠.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쉬고 다음 주 2주 있다가 여러분 더 건강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